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어제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코로나가 지속될수록 온갖 금융위기가 끊임없이 이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코인뿐만 아니라 나스닥도 한 주간 7.6% 급락, 버블, 붕괴, 경종 올려. 나스닥 4일 내내 떨어진 적이 닷컴 버블이 붕괴됐던 2000년과 9.11 테러 때 2001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1월 들어 12% 급락을 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아예 버블이 붕괴될 조짐이 있다고도 합니다. 주식 버블이 끝나면 이제 부동산으로 여파가 넘어오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이제 코인 탄 사람들이 좀 이득을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같이 무너지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달러의 해칭 수단으로 분명히 대처가 가능하다는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주식에서 빠진 돈들이 코인으로 넘어오면 코인이 주식과 다른 차트를 보이게 될 건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아무튼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도 이런 이야기 드린 적 있지만 주식이 너무 큰 버블이라는 생각들은 한 번쯤은 다 해보셨죠. 코인이 버블이라고들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동산과 주식이 가장 큰 버블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공포에 매수하고 환희에 던져라 그랬죠. 지금이 공포죠. 분명히 제가 매번 리플 사지 마라 했는데 지금은 사셔야 됩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 37,000불 이야기를 했어요. 37,000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선도 깨지고 지금 34,660불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매물대는 이제 34,124불이에요. 그러면 34,000불 잡고 34,000불이 깨지면 이제 정말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29,000불까지. 29,000불까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매물대가 별로 없어요. 반등이 나온다면 29,000불에서 반등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 매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공포의 매수하라의 원칙이죠. 원칙. 전체 매수가 아니라 50% 정도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9,000불까지 또 기다릴 거예요. 만약에 이 지점이 오면 다시 나머지 50%를 다시 매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29,000불이 오지 않고 올라간다. 그러면 관망이죠. 이제 그때부터는 올라가는 놈 잡지 말고 바닥에 오는 놈 항상 매수하라. 그래서 피보나치 되돌림을 다시 한번 봐봤어요. 피보나치 되돌림을 다시 보니까 0.618짜리는 진지 깨졌고, 그리고 0.786짜리도 깨졌어요. 이 부분이 0.786짜리였거든요. 37,400불. 그런데 지금 34,600불.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차트도 깨졌고 피보나치 되돌림도 거의 의미가 없고, 그래서 그냥 37,000불 깨진 거 보고 기다렸다가 저는 매수를 한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라인이 깨지면 29,000불까지. 자, 항상 원화채굴을 하더라도 지금 같은 오늘 같은 날을 대비를 해서 시드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이게 여러분들 공포입니다. 공포. 어플을 다 지워버리고 싶죠. 정말 화가 나고 그렇지만 이 공포 구간에서 매수를 한 것들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차트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이야기 드리지만 그냥 갖고 계시면 그 자리 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문제인 거죠. 그게 2년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3개월이 걸릴지 아니면 이틀 만에도 올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항상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런 자리에서 분명히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빗자만 들어도 화를 내시는 분이 계시고, 이 투자는 정말 수백 번에 던질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수만 번에 진입할 기회를 또 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들어갈 돈이 없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원화채굴과 함께 현금 시드를 항상 30% 이상은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오겠습니까?
제가 농담으로라도 절대 리플 사지 마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 오늘 같은 날이 리플을 매수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타이밍인 거죠. 분명히 오르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지만 정말 선수들은 항상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금 비중이 많은 분들은 항상 그 기회를 포착을 하죠. 저도 몇 달간 지금 기다렸습니다. 현금을 계속 보유를 하면서. 근데 오늘 같은 날 이제 매수를 하죠. 누구에게는 기회이지만 누구에게는 그냥 넉넉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매번 나타날 겁니다. 이번 기회에 굉장히 더 많은 것들을 느끼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코인들이 갑자기 펌핑이 많이 되면 잘 보셨다가 20%에서는 항상 30% 정리를 해서 그 시드를 항상 보유하라고 이야기 드린 게 이런 것 때문입니다. 야후 파이낸스에서 또 데이터가 하나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19일 기사입니다. 리플 지금 구매해야 하는 최고의 암호화폐인 이유 3가지 이래서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고 제가 좀 놀란 게 암호화폐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더 중요할수록 수년간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XRP를 매수해야 된다라고 써져 있어요. 암호화폐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더 중요할수록 그만큼 지금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환경 문제겠죠. 갈수록 탄소 중립 저탄소를 외치는데 많은 암호화폐들이 거기에 부합을 못하는 것들이 많다. 그리고 이제 확장성도 문제겠죠. 그리고 처리 속도도 문제고, 그리고 수수료도 문제고. 외부에서는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중하게 이런 문제점들을 차근차근하게 해결할 수 있는 코인이 XRP 리플이라는 거죠. 리플과 같이 감으로써 이 문제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는 코인, 그게 XRP라는 이야기입니다. 16,000개 이상의 코인들이 정말 다양하게 존재를 하죠.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많은 모방 토큰 및 프로젝트가 있다. 이더리움이 나왔는데 이더리움의 대항마다 이더리움을 대처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모방이죠, 모방. 어떤 한 코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헤쳐서 저 문제점을 내가 해결을 하면 저 코인보다 앞설 수 있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리플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중요한 암호화폐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리플은 처음에 대형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이 국제적으로 자금을 더 간단하고 빠르게 저렴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저도 리플을 이렇게 봤습니다. 리플이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거 외에는 없었어요. 제 나름대로 리플의 가치는 1달러 이상 가기 힘든 코인이다라고 판단을 했죠. 그런데 리플이 플레이어 네트워크를 형성을 했죠. 스마트 컨트랙트, NFT, 그리고 사이드 체인, 하나의 왕국을 만들어서 그 왕국 안에서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도 그런 데이터들이 나와 있습니다. 리플은 제품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내재적 잠재력은 대규모 은행을 훨씬 능가한다. 장기적으로 더 인기를 얻으면서 리플은 소규모 비즈니스에도 어필할 수 있어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리플은 제품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일단은 어떤 블록체인 회사든 간에 그 회사가 일을 하냐 하지 않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는 거의 400여 개 정도의 협력사를 두고 끊임없이 계속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고, 그리고 가장 우리들이 원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로 확장을 하고 있다고 써놨습니다. 대놓고 써놨네요. 거래의 수단, 통화의 수단, 세계 준비통화, 각국의 중앙은행이 만들고 통제하는 디지털 통화를 만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리플의 기술력은 초당 수만 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고 초당 수십만 건의 트랜잭션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많은 중앙은행이 자체 암호화폐를 만들고 출시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리플은 또 다른 주요 성장 경로를 미리 가질 수 있다.
리플이 통화의 수단,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1리플, 2리플, 10리플 이렇게 쓰여질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죠. 예, 제가 이거는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어떤 원리냐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똑같이 원화와 달러를 거래를 합니다. 그냥 리플의 개념조차도 모르고 그 어떤 디지털 안에서의 거래를 하더라도, 그런데 그 바닥에는 XRP 리플이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 속에 있는 가장 큰 근원은 리플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하고 있지만 인터넷이 어떻게 구동이 되고 그 안에서 어떤 언어들이 쓰여지는지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컴퓨터 언어까지 알 필요는 없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원화, 엔화, 달러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지만 그 가장 근원에는 XRP가 거래되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야후 파이낸스에서 또 이런 데이터가 나와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이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S&P 500, 다우 지금 다 난리가 났습니다. 다 마이너스. 진짜 비트코인이 달러의 해칭 수단이라면 지금 뭔가 거기에 상응하는 비트코인의 이미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이 일요일인데 하필 주말에 이런 하락이 와서 기분도 조금 그러실 것 같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 드렸던 공포의 매수 하락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 누군가는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욕해가면서 댓글을 쓰시지만 이거를 분명히 그 누군가는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끝났어.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끝났어. 암호화폐 시장은 끝났어. 그때 암호화폐는 오릅니다. 이제 그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